교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30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오늘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 효력을 취소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그러니까 직무정지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윤석열 측의 신청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이 제1차 심리를 하는 날입니다. 가처분 재판은 보통 빨리 끝납니다.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이르면은 내일 중에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국의 법치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것도 행정법원 재판부에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지금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드디어 오전에 추미애 법무장관을 향해서 검찰개혁 대의를 위해서 한 발만 물러달라, 이런 방법으로는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 검찰개혁의 꿈도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신여로 만드는 중대한 우를 범할 수 있다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철회를 요청하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공개했습니다. 이제 갈 때까지 갔습니다. 평검사, 지검장, 고검장, 그리고 차장, 대검 차장까지 나섰으니까 검찰 전체가, 서울중앙지검장을 빼고 서울 검찰 전체가 반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검찰 개혁이 되겠습니까? 구성원 전체가 똘똘 뭉쳐가 반대를 하는데, 그리고 그 반대 이유가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조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 이후 검찰은 모든 평검사와 중간간부 및 지검장, 고검장에 이르기까지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재고하여 달라는 충정 어린 릴레이 건의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다. 이 표현이 완전히 경물입니다. 총장 권한대행 근무 첫날 밝혔듯이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빨리 하나로 추스르려면은 위와 같은 검사들의 건의에 권한대행으로서 침묵만은 할 수 없어 죄송스럽지만 장관님께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2,100여 명의 검사들과 8,000여 명의 수사관들 및 실무관들 전체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연물이 될 것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는 또 대통령께서도 검찰개혁에서 검찰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누차 말씀하신 취지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 20여 년간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이 실패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적대감으로 해서는 안 되고 권력의 입맛에 맞추는 개혁은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이 조남관 씨는 2006년에서 2008년까지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을 지냈네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도 같이 일한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도 하고 비서실장을 했으니까. 조 차장검사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추 장관의 검찰개혁 열망을 잘 이해한다면서 지난 1월부터 7개월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추 장관을 보좌했다는 데 근거를 해가지고 장관님을 모시는 7개월 동안 장관님께서 얼마나 검찰개혁을 열망하고 헌신하여 오셨는지 가곡 목련화의 노래 가사처럼 그대처럼 순결하게, 그대처럼 강인하게 검찰개혁 과제를 추진해 오셨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검찰개혁에 대한 이러한 장관님의 헌신과 열망이 장관님의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감히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은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적대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를 추진해온 검찰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버리고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내의 반발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검사들이 건의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장관님의 이번 조치에 대한 절차 위반이나 사실관계의 확정성 여부, 징계 혐의 사실의 중대성 유무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장님이라고 재임 기간 중 어찌 혐의 없을 수 있겠습니까만은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총장님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이나 죽어있는 권력이나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공을 높이 세우신 것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개혁은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신여로 만드는 중대한 우려를 범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장관님이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악망합니다라고 했네요. 요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진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적혀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법치가 무너지면은 자유도 함께 무너집니다. 자유가 무너지면은 우리의 생명 재산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독재로 가는 길입니다. 독재냐 민주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과거에 적폐 수사할 때 심하게 했고 무리하게 했고 자살자가 속출한 것을 우리가 알지만은 현재 이분이 서 있는 그 자리는 독재로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독재로 가는 길을 막는데 문제는 법원에 의해서 그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독재 편을 들 것이냐, 민주주의 편을 들 것이냐, 법치 편을 들 것이냐, 무법 편을 들 것이냐, 거짓 편을 들 것이냐, 진실 편을 들 것이냐, 자유의 편이냐, 폭압의 편이냐가 오늘, 내일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결정적 순간으로 기록될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